백종원 씨를 사람들한테 엄청 언급을 하는데 이분이 되게 세련되게 사업을 잘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세련되게 사업을 잘하는지를 제가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 백종원 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이 방송을 되게 잘 이용해요. 방송. 근데 어떤 역할로 나오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백종원 씨는 주로 심사위원과 선생 역할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식대첩, 골목식당, 최근에 만남의 광장 이런 것들이 다 선생님으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냐면 누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권위가 생겨요. 권위랑 인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전문가가 딱 이제 내가 아는 전문가가 하고 있는 식당이니까. 근데 또 하나가 여기까지 방송을 활용하는 건 진짜 그 역대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분은 식당 음식 안내자로 많이 나와요. 이게 되게 큰 차별점인데 이걸 통해서 방송 나오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업가는 그 기본적으로 일을 오래 잘 풀고 싶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배움을 자기 안에 생활화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계속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안에서 이 일을 꾸준히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외식업 사업자인데 여러 군데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다 먹고 배우고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 다 자기 사업에 써먹고 있는 거야. 다 자기 사업에 써먹으면서 기존 사업도 경쟁력 강화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서 신규 사업도 추진을 일하는 그러니까 이 구조가 가진 그런 사업가가 거의 없었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양현석 씨가 심사위원과 선생님으로 나오긴 했었죠. 예를 들어서 박진영 씨도 그렇고. 근데 양현석 씨가 어떤 그 미국에 할리우드 가가지고 막 안내자 역할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사업가는 지속적인 거를 항상 염두에 뒀을 때 배움을 끊기잖아요? 그럼 사업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예. 근데 이제 백종원 씨가 그래서 잘하는 거가 백종원 씨의 일에는 그 감사함이 있는데 감사함의 범위가 대표, 직원, 가맹점주, 고객 이렇게 있거든요. 백종원 씨 당연히 브랜드 가치 있죠. 근데 브랜드 가치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평생 갈까요? 평생 가지 않을까요? 브랜드 가치가 평생 간다, 평생 가지 않는다. 평생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는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웃을 많이 챙기고 있는 거예요. 골목식당을 통해서 자기랑 전혀 관련이 없어. 거래처도 아니고 고객도 아니고 백종원 씨가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막 꾸짖으면서 그래서 성실함을 이렇게 가져야지 만들 수 있는 닭곰탕을 솔루션을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어가지고 막 분노하고 좌절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실제로 장사가 잘 되고 엄마가 이제 웃음을 다시 되찾는. 그래서 이웃이 감사함을 가지는 거가 백종원 씨가 하는 활동 중에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브랜드 가치에 지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백종원 씨가 브랜드 가치가 센 이유 중에 하나가 나만 잘 먹고 잘 살지 않는다. 예. 브랜드 가치는요, 만들기 힘들어요. 근데 만들면 어떻게 돼요? 시세를 뛰어넘는 이득이 있습니다. 근데 평생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상황이 이해가 필요한데,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수요. 진영 씨 수요와 소비를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지 않아요? 수요와 소비. 머리 아프죠. 예, 수요와 소비가 참 사람 죽이는 건데, 수요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어야지 그 안에서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이 생기니까 수요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해요라는 수요, 나 이런 걸 원해요라는 수요와 그래서 살게요 라는 소비가 있어야지 뭐가 생겨요? 매출이 생기죠. 지금은 그 만드는 것,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만드는 게 더 많은 시대거든요. 대표적으로 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 편의점에서 이제 김밥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쌀을 씻고 이렇게 이제 김밥에 속을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아가지고 김밥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런 다음에 만든 거 가지고 다 잘라서 포장을 해요. 이렇게 이제 김밥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한 공장에서 이렇게 김밥 만들 때 김밥이 하루에 몇 개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한 공장에서 1,700개 정도 만든대요. 한 공장에서. 근데 김밥은 우리 김밥 천국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김밥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이게 다 팔리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이 그 성장기가 아니잖아요. 사회가 성숙기와 약간 쇠퇴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옷도 예전에야 없었죠. 근데 요즘에는 다 옷이 다 있어서, 그죠? 뭐 의류, 속옷, 뭐 액세서리 이렇게 외출복 다 있으니까 재구매 빈도도 적고 지불 금액도 낮은 게 약간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좋은 거 살 게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수요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일인 거예요. 수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오프라인이 활성화됐던 시대에는, 오프라인만 활성화됐던 시대에는 수요 발생을 하기 위해서 뭐를 많이 했냐면 상권에 많이 의존을 했죠. 그래서 종로와 그 다음에 강남, 불패죠, 불패. 야, 너 들어와? 그래. 영광인 줄 알아. 너 임대료 뭐, 그거 더 안 낼 거야? 가. 줄 섰어. 이랬던 시대가 있는데, 여러분, 종각에 우리 피아노 거리 다 가봤죠? 피아노 거리에서 그 가장 큰 건물 1년 넘게 공실인 거 다 봤나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예요. 이 상권이 그래서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상권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홍보랑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같이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온라인은 검색 결과 중심과 추천 게시물 중심으로 나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상황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활동도 열심히 해야지 수요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수요와 그러니까 이 소비를 빠르게 만드는 또 이제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중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을 일으키는데, 근데 중독의 끝판왕은 이분 누구예요? 이분? 마약왕. 이야, 역시 콜롬비아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 예. 이분이 한창 전성기 때 미국의 그 대부분의 마약 시장을 장악했죠. 나르코스 봤어요? 이 나르코스 보고 제가 요약한 거예요.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카르텔 결속을 해가지고 이게 마약을 이제 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벌었던 돈이 1년에 연봉으로 4조. 연봉으로. 이게 총이 아니야. 이 사람의 총 벌었던 게 4조가 아니라 연봉이 4조. 우리 이렇게 다 합쳐서 절대 이 사람의 연봉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이제 가족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사회적으로 좋은 활동도 하려고 그러고, 축구단도 만들고, 이렇게 민심을 얻었잖아요. 국회의원도 돼. 그러니까 막 세상 다 내 거 같은 거야. 근데 제가 오늘 주제가 뭐예요? 흐름을 같이 보자 그랬죠. 흐름. 이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방기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고발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도 사람을 죽이고 피해를 주니까 콜롬비아 정부가 협상을 해요. 야, 더 이상 말썽 부리지 말고 너 좀 감옥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 감옥에 갈까요? 안 가죠. 근데 자기가 감옥에 가는 게 더 안전하고 이로울 것 같아. 자기 그냥 그런 상황이 또 흘러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감옥을 지가 지어버리는 거예요. 지가 지었던 감옥이야. 그래서 지가 지었던 감옥에서 여자들도 부르고 호화롭게 사는데, 그럼 이 안에서 조용히 있으면 되잖아. 근데 이 안에서 또 동료를 죽여.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 끝이 어떻게 돼요? 끝. 네, 요렇게 돼요. 44살에. 연봉 4조를 벌었던 사람이 그 중독에 의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44살에 결과적으로는 도망다니다 총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같이 알면서 우리가 같이 좀 풀어갔으면 해요. 두 번째로 학대로도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창가 황제 이 위르겐 루돌프.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왜 잘 아는 줄 알아요? 아까 말드린 대로 저는 사회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야지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제가 이런 걸 모르고 너무 순진하게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 독일에서는 성매매 자체가 합법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냐라고 할 때, 자, 우리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 노란색 부분. 여성들에게 하루벌이 목표치를 500유로로 정하고 그만큼의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때렸다. 네, 그 다음에 인신매매는 그의 사업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그 다음에
합법적인 방식으로 여성들을 충분히 모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이주자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여성을 인신매매하여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인신매매는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에 반해 성매매를 시키는 행위뿐 아닌 가족을 인질로 한 협박, 마약 중독 유도, 취업 사기 등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누가 주로 대상이 됐어요? 이게 중요한데. 취약계층. 예, 이주자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이들의 타깃인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매매, 여성 인신매매, 교사 혐의 받아 깜빵에 가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기쳐도 돈을 좀 더 쉽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사기에는 딱 두 가지의 그 단어가 있는데 편하고 쉽게 많이 돈 벌 수 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돈 벌 수 있다. 아니 어느 누가 편하고 쉽게 많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한테 아유 여기 제 돈 여기 있습니다. 아 누가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적이거나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죠. 그래서 주로 죄의 처벌받거나 사망하는 게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 반대로 대포 통장을 남의 통장을 좋은 일 하는데 왜 써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벌금 물거나 감방 가는 거고 이 나르코스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마약을 옮길 때 주로 뭐를 많이 써요? 이렇게 마약을 먹게끔 한 다음에 타개해서 이제 그걸 뱉어내는 식으로 옮기게 하는데 터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러면 그러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중독이랑 사기랑 학대로 남한테 덫을 놔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덫에 걸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구조를 혹으로 만드냐? 첫 번째는 이제 폭행, 폭언.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절대로 돈을 못 벌게끔 구조를 막 자기들이 짜요. 폭행과 폭언을 하고. 그 다음에 부당한 비용 지불을 요구를 하는데 이제 희한한.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않는 이 비즈니스 모델들이 여기서 막 적용이 되는 거야. 그리고 빛의 늪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데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빚을 절대 갚지 못하게끔 구조를 계속 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 평생 일한 사람이 고리대금 이자로 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손바닥에 난 평생 놀아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